페이지 18쪽.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 집합과 집합과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할 수 있는지,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고, 자, 기억을 보시면 0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야. 얘는 집합이지. 이 집합에 0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속한다. 맞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에서 좀 하나 더 알아두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공집합이죠. 자, 공집합은 원소가 존재하지 않지. 원소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도 티가 안 나겠지. 어디에 들어있어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공집합은 항상 포함이 된다. 여기서 정리를 해놓고 갑시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약간 공기 같은 존재를 생각하면 돼. 우리 공기 없이 못 살잖아. 근데 공기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집합에 원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자, 1이라고 하는 애는 1이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된다. 이것도 맞는 거죠. 자, 여기서는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속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지. 속하고 있죠. 얘는 집합과 집합의 표현인데 원소에 대한 기호를 썼으니까 틀린 거야. 자, 2, 3이라는 것과 3이라는 것은 포함이 되고 있는 거지. 서로 같은 거야. 자, 그래서 답이 기역, 니은, 디귿, 이읒. 자, 2번도 봅시다. A라고 하는 집합이, 잘 들어요, 0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0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야. 0과 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야. 공집합을 원소로 하겠다는 거야. 자, 1은 원소 아닌 거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 얘는 맞는 거라서 제끼고, 0이 A의 원소인 거 맞는 거죠. 자, 0을 집합, 다시. 자, 내가 말로 천천히 해줄 테니까 이해를 잘 하시고 가시면 될 것 이해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0을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0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원소가 되는 거라고. 자, NA 원소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해서 4개 되는 거 맞는 거고요. 자, 0하고 공집합, 0하고 공집합의 집합은 0하고 공집합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게 5번.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 이해 안 되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야, 이거 준으로 하는 거고 비대면으로 하는 거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저한테 해주지 않으면 저는 다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채팅에다가 쳐주든 화면으로 말을 하든 뭐라도 좀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포함관계 자, 다음 페이지 볼게. 자, 두 집합의 포함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6-1번 문제.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중 포함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1구야. 1번. 자, 1번에 A라고 하는 집합이 1구야. B라고 하는 집합 한번 써볼까? B라고 하는 집합은 9의 약수니까 1, 3, 9죠.
B집합은 139가 되죠. 자, A의 원소 모두가 B의 원소에 속하기 때문에 포함되죠. 기억은 맞는 거고. 자, 두 번째. A가 의미하는 것이 2, 4, 6, 8 땡땡땡 가는 무한집합인데 B라고 하는 집합은 4, 8, 12 땡땡땡 가는 무한집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A가 B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B가 A에 포함된다. 얘는 맞는 말이지. 자, A라는 집합이 1보다 작은 자연수래. 자, 3번에서 A가 될 수 있는 것은 공집합이죠. 자, B라고 하는 것은 지금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지.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지.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도 끝까지 좀 해보자. 20 이하의 4의 배수래. 그러면 A 집합이 될 수 있는 거 4, 8, 12, 16, 22 A의 집합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B 집합이 4, 8, 12, 16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따질 때 B의 집합의 원소 모두가 A의 집합에 속하기 때문에 B가 A의 부분집합. 4번도 맞는 거죠. 자, 5번은 6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1, 2, 3, 6. 자, B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12의 약수라 했으니 1, 2, 3, 4, 6, 12. 그러면 A의 원소 모두가 B의 부분 속하기 때문에 B의 원소에 속하기 때문에 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가 돼야 되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죠. 자, 6-2번. 자, 이것들을 원소나열법으로 좀 표현을 하고 갈게. A라고 하는 집합은 2하고 10 사이에 2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것 사이에 소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3, 5, 7이 A의 원소들이 되겠지. 자, B집합은 10 이하의 홀수이기 때문에 1, 3, 5, 7, 9가 B집합이 될 거고 C라고 하는 애는 3하고 7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3하고 7은 여기에 속하고 있지. 여기에도 속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표현을 할 때는 두 개씩만 짝지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C라고 하는 집합이 A라고 하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데 A라고 하는 집합은 또 B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순서가 C가 제일 작은 거라서 제일 작은 거부터 나타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니? 자, C가 A의 부분집합이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C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도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7-1번 문제. 자, 두 집합 A, B가 있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자, 요 조건 좀 밑줄 쳐봐.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자, 얘가 뜻하는 게 뭐라고요?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에 속하는 거지. B의 원소에 속한다. 자, 그러면 0A, A 플러스 1에 대해서 지금 A의 값을 구하는 건데, 자, 0은 여기 있으니까 일단 제끼고 A가 될 수 있는 후보를 좀 얘기해 볼게.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지. 자, 그렇게 됐을 때 A 플러스 1이 된다면 너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요, 이때는 3이어야 되고요, 이때는 4여야 되는데 A도 B에 속해야 되고 A 플러스 1도 B에 속하려면 얘네 둘은 지금 연속하는 자연수잖아. 연속하는 수잖아요. A랑 A 플러스 1은 연속하는 수라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없으니까 얘는 될 수가 없을 거고, 얘가 2가 되면 3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될 수 있는 애고, 3이면 4여야 되는데 4란 애가 없으니까 안 되겠지. 자,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것은 2라고 얘기하면 되죠. 뭐 이거 뭐 보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가 이제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얘기했으니까 서로 같은 집합. 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게, 서로 같은이라는 게 뭘 뜻해? 그냥 같은 거지. 등호를 쓸 수 있는 거. 등호를 쓸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임의의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원소와 B의 원소가 서로 같을 때, A의 원소와 B의 원소가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지.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야. B라고 하는 집합도 얘는 2, 1이야. 뭐 이렇게 써있다 치자이. 그럼 너의 원소나 너의 원소나 원소의 구성 요소가 서로 같은 거지. 그럼 구성 요소들이 서로 같은 두 집합의 관계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거를 기호로 표현할 때는 뭐 같은 거니까 등호 쓰면 된다고. 그럼 서로 같다라는 표현 자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야, A는 B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지. 얘의 원소 모두를 얘가 가지고 있잖아. B도 A의 원소이면, B도 A의 부분집합이면 너의 원소 모두 너도 가지고 있으니, 너의 원소 모두 너도 가지고 있으니 너도 너의 포함이 된다를 얘기할 수 있고, 자, 이런 관계이면 A는 B라고 쓴다고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서로 같은 집합이네. 결국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죠. 자기 자신도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자, 자기 자신도 그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A와 B가 서로 같대요. 자, 여기서 A의 원소를 좀 따져보면 여기서 A의 원소가 4랑 A 플러스 1이랑 A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이제 B의 원소를 봐야 되는데, B의 원소는 2랑 5랑 A제곱 마이너스 3A죠. 그럼 이제 그냥 경우만 따지면 되는 거지.
자, B의 원소가 가지지 않으면서 A는 4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얘는 뭐가 돼야만 하는 거지? 4가 돼야만 하는 거지. A제곱 마이너스 3A가 지금 4가 돼야만 하는 거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의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처리를 하면 이제는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이거 A 마이너스 3이라는 것과 A 플러스 1이라는 걸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돼서 A가 될 수 있는 경우가 3이거나 또는 A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A 값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니까, 자, 첫 번째 A가 만약에 3이면 집합 A를 따져보자. 집합 A의 원소 일단 4 있고요.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또 4가 되니까 4 한 번만 쓰면 되지. 여기서 얘는 2가 되고 B집합은 2, 5, 4가 돼. 그럼 이때는 A와 B가 서로 같지 않잖아.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A는 3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두 번째 A가 이제 마이너스 1이면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야 얘들아, 왜 아무도 나에게 얘기를 안 해줬니? 인수분해 잘못했잖아. 인수분해 잘못했는데 왜 아무도 나에게 말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고 1이죠. 마이너스 4하고 1 돼야 되죠. 여기가 4여야 돼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얘가 4면 여기에 들어가니까 5가 돼야겠지. 4가 돼서 여기 들어가면 2가 돼야겠지. 자, 이때 집합 B는 2, 5, 4잖아. 원소 모두가 같으니까 얘는 서로 같은 거네. 자, 이건 맞는 거고. 자,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A 집합이 될 수 있는 게 4, 0, 마이너스 3이야. 그때 B 집합은 4, 2, 5가 되기 때문에 이때 A와 B는 서로 같을 수가 없지. 얘가 안 되는 거. 자, 따라서 집합 A가 A와 B가 서로 같도록 하는, A와 B가 서로 같도록 해주는 이 A의 값은 얼마라고? 4가 된다고. 자,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함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집합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집합을 가지고 그 부분집합들을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어. 구해볼 수가 있고, 그 부분집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집합 하나가 있다 치자. 자, A라는 집합이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A라는 집합이 1, 2, 3이라는 것을 원소로 가지고 있대. 자,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너 자체에서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따져볼 수 있겠지. 아니, 따져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따지냐? 순서 잘 보세요.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것부터 시작이야.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것부터 시작을 하면 공집합부터 시작하는 거야. 반드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었기 때문에 이 공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지. 자, 그 다음부터 개수를 하나씩 늘려갈 건데, 원소의 개수가 1개야.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인 집합을 만들어 보면
여기서의 원소가 1, 2, 3이기 때문에 1을 원소로 하는 집합, 2를 원소로 하는 집합, 3을 원소로 하는 집합들은 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지. 자, 여기까지 써놓으면 1이라고 하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고 2라고 하는 애들도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고 3이라고 하는 애들도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고.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세 번째, 원소의 개수가 몇 개짜리?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도 구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가 나오는 건 1, 2 1, 3 2,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집합들이라면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도 볼 수 있죠. 1, 2, 3이라고 하는 것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면 너도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죠. 자, 우리는 이렇게 부분집합을 각각을 구해볼 수 있고 한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집합을 구해볼 수가 있고, 자, 봐봐. 결국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인 이 집합은 A라는 집합과 서로 같은 집합이지. A라고 하는 집합과 서로 같은 집합이야.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요렇게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나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 7개의 부분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얘네들을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내가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A라고 하는 집합이 지금 현재 1, 2, 3인데 이렇게 써볼게요. B라고 하는 집합이라고 해버리고 얘가 지금 2, 3이 이렇게 있다 쳐보자. 그러면 이 2, 3이라고 하는 집합은 1, 2, 3이라고 하는 것의 부분집합이지. 이 B라고 하는 애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라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그림이 있어. 여기에 1, 2, 3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B라고 하는 집합도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얘가 2, 3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얘가 지금 집합 B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 그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떤 집합이 포함하고 있는 이런 관계, 자, 이런 관계의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서로 같은 집합은 A라고 하는 집합을 내가 1, 2, 3이라고 하고 B라고 하는 집합도 1, 2, 3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서로 같은 집합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호를 쓰냐면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나타내고 이 안에 1, 2, 3을 갖다 써줘요. 자, 내가 이걸 여기까지 한 이유는 이걸 이렇게 나타내고 표현하는 이 방법을 알려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뭐라고 써놨니? 여기에 개수라고 써놨지. 개수를 세볼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집합 A에 A가 1, 2, 3이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 자체에서 나오는 부분집합은 도대체 몇 개가 나올까? 자, 이것의 부분집합은 몇 개지? 개수를 세봤더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존재하지. 몇 개가 존재해? 8개가 존재한다고 읽을 수 있지. 자, 그러면 더 확장해서 그럼 이거에 진 부분집합은 몇 개죠? 진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이라 했잖아. 진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8개에서 1개가 빠진 7개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러면 조금만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이번에는 이 집합이 1, 2, 3, 4, 5 이렇게 있대. 5개가 있대, 원소가. 그럼 너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 다시 A가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너의 부분 집합은 몇 개가 나올까? 내가 원하는 건 부분 집합의 개수만을 원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또 똑같이 가겠지. 뭐라고?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것부터 시작해서 1개, 2개, 3개, 4개, 5개를 다 따져봐야겠지. 근데 벌써 귀찮지 않아? 나는 그냥 몇 개가 나오는지 개수만 알면 되는데. 내가 몇 개만 나오면 되는지 개수만 구하면 되는데 0개, 1개, 막 이런 3개 쭈르륵 구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좀 개수를 빨리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자, 봐봐요. 자, 이렇게 할게. 집합 A에 부분 집합들을 B라고 하면 기호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벤 다이어그램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B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자, 이제부터 숫자 채우기 할 거야. 너의 원소의 후보군들을 좀 써보재. 원소의 후보를 써보면 1, 2, 3, 4, 5라고 이렇게 원소의 후보를 썼어. 자, 그러면 다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이 1이라고 하는 원소 하나만 놓고 볼 때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여기에 들어갈지 여기에 들어갈지 나는 선택권이 있는 거지. 그럼 1이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야? 2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지. 그거에 따라서 2라고 하는 애도 2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고 3도 2가지의 선택, 4도 2가지의 선택, 5도 2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지.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그럼 얘네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얘가 일어남에 따라 얘가 일어나야 되고 그거에 따라 얘가 일어나야 되고 얘가 일어나야 되고 얘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결국. 이 선택은 동시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자, 그러면 얘가 2의 총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곱해지는 거라서 2의 5제곱의 개수를 가지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개라고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n자리에 들어가는 이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원소의 개수가 돼요. 현재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2의 5제곱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때는 2의 n제곱,
이 n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원소의 개수가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게 하나 더 있잖아요. 뭘 배웠죠?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의 n제곱에서 자기 자신이 빠져야 되니까 빼기 1개가 되면 되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줄게요. 이거 아까 전에 구했던 거니까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이건 개수가 별로 많지 않아서 한 번만 따져볼게. 원소의 개수가 0개일 수 있죠. 자, 이때 나오는 게 공집합이라고 그랬고,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일 때 나오는 것이 1이라는 집합, 2라고 하는 집합, 3이라고 하는 집합.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가 되는 것이 1, 3, 1, 2부터 쓸게. 1, 2, 1, 3, 2, 3.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가 되는 것이 1, 2, 3. 해서 전체 개수가 총 8개가 나오는 거 이해되니? 부분집합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오는 거 이해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한 번에 빠르게 구할 때 부분집합의 개수를 빠르게 구하자면 A라고 하는 애한테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부분집합이. 그 원소의 후보군이 1, 2, 3이라고요. 내가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너가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되니까 2에 세제곱해서 8개의 부분집합을 가집니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여기까지는 됐니?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을 해서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아니, 문제가 이럴 수도 있다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1은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1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몇 개야? 그럼 따져야 개수 다 구해놨으니까 따져볼게. 1 원소로 가지고 있죠.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지. 몇 개라고? 여기서? 4개예요. 근데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원리가 너 여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 너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너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잖아. 내가 갈 수 있는 길의 선택이잖아.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잘 들어.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러면 이 1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지? 여기로 픽스돼야 되는 거지. 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 지금 고정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이 갈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손가락으로 해봐. 1이 갈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겠어? 그렇지, 얘 한 가지지. 그거에 따라 얘는 몇 가지가 돼? 몇 가지가 돼? 2가지. 얘도 2가지. 곱하면 4가지 되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서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니?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특정하게 원소를 픽스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거의 이름을 특정 원소라고 하는 거야. 자,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한 번에 쭉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A라고 하는 어떤 집합이 A1, A2, A3 땡땡땡 가서 A의 N까지 하는 전체 총 개수가 N개야. 총 N개짜리야. 자, N개짜리에 대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의 n제곱개 이렇게 읽는다.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에서 자기 자신이 빠져야 되니까 빼기 1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특정 원소를 포함 또는 포함하지 않을 때 그때의 개수는 2의 n제곱에서 빼기 m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소의 개수야. 그러면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특정 원소의 개수예요. 지금 너희들 아까 여기서 봤지? 아까 여기에서 1이라고 하는 특정 원소의 개수는 1개지. 그럼 전체 2의 세제곱에서 1개를 뺀 거잖아. 그래서 얘가 2의 제곱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럼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어. 왜 포함하지 않는 것도 한 번에 다 같이 썼냐? 1은 포함했다. 3은 포함하지 말래. 1은 포함했는데 3은 포함하지 말래. 아니 그러면 너의 원소가 1, 2, 3 이렇게 때려져 있는 거예요. 1은 포함을 해야 되는데 3은 포함하면 안 된다고? 자, 1이 갈 수 있는 픽스는 1은 무조건 포함을 시켜야 되니 여기에 픽스지. 3은 포함하면 안 되잖아. 그럼 3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럼 3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밖에 있어야지. 그럼 너가 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너가 갈 수 있는 길도 한 가지. 너만 몇 가지 선택이야? 2가지. 그럼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결국 2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은 포함하면서 3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 1은 포함했는데 3은 포함하지 않았고, 1은 포함했는데 3은 포함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2가지의 경우가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전체 2의 세제곱, 전체 원소의 개수가 3개인데 특정한 원소가 하나, 2개잖아. 2개가 빠진 거랑 똑같은 거라고.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자, 그러면 13페이지 잠깐 볼게요. 잠깐 13페이지로 다시 와봐요.
자, 4-1번.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이야?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제곱 해서 32개. 자, 원소 2하고 5를 포함하여 2하고 5를 포함했다. 그럼 전체 2의 5제곱에서 특정 원소의 개수인 2개가 빠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8개가 되겠죠. 이해되니? 자, 오른쪽. 자, 10보다 작은 소수예요. 자, 10보다 작은 소수니까 10보다 작은 소수가 될 수 있는 거는 2, 3, 5, 7 몇 개야? 4개지? 그럼 너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이 되시는 거니까 16. 따라서 16개가 되시는 거고 5하고 7을 포함한다 그랬지? 5하고 7을 포함하는 거니까 2의 4제곱에서 특정 원소의 개수 2개가 빠지는 거야. 그럼 2의 제곱이 되니까 너의 원소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21페이지로 와봐요.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6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럼 전체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2의 4제곱. 4개가 있지? 원소의 개수는 4개. 거기서 6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하나 빼줘야 되지. 그럼 2의 세제곱이 되면서 얘는 8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어봐. 해석을 이렇게 할 거야. A의 부분 집합 중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 이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2와 3을 2와 4죠. 짝수니까 2와 4를 6이구나. 2, 6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지. 그러면 2하고 6 뺐으니까 2의 4제곱에서 2개 빠지는 거니까 이거 2의 제곱 되면서 4개 나오지.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이라 그랬으니까 홀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 그러면 이 원소들 중에 홀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은 홀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1하고 3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것의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얘도 2의 제곱인 거니까 얘도 여전히 4개가 나오는 건 똑같은 거지. 이 아이디어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아이디어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여기는 연습은 이거는 너희들이 해보시고 8-1번 봅시다. 저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해보셨으면 하고요. 자, 두 집합 A, B가 있어요. A는 2의 약수예요. 그러면 A 집합이 될 수 있는 거 원소날법을 써보면 1, 2가 될 거고
B가 될 수 있는 건 1, 2, 4, 8이 되지. 별표 쳐놓고 어떤 관계를 만족하라 했냐면 이 관계를 만족하래. 자, 그럼 내가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 커다란 B라고 하는 집합 안에 X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A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럼 잘 봐봐요. 잘 들어봐요. 가장 큰 집합이 B야. 그럼 B의 원소는 1, 2, 4, 8이지. 근데 이 안에 A는 1, 2니까 1과 2는 여기에 고정이 돼야 되지 않아? 그럼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이 X라고 하는 집합인데 이 X라고 하는 집합은 1과 2는 반드시 포함을 하고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 자, 그러면 이 말을 내가 이렇게 바꿔도 되나? B의 부분집합 중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이다. 그러면 특정 원소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니 2의 전체 4제곱 4개 중에 1, 2라고 하는 특정 원소 2개를 빼는 거랑 같은 거지. 그래서 4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8-2번 문제 볼게. 지워도 될까?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 거거든. 오늘 딱 8-2번까지만 하고 끝낼 거야. 그리고 연습 문제들은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요. 자, 8-2번 1부터 7까지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 밑줄 쳐볼래? 적어도 한 개의 소수. 그럼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가진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빼는 거야. 뭐를 뺄까?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아예 소수가 없는 거야. 소수가 없는 집합들의 부분집합을 빼버리면 적어도 한 개의 소수는 포함을 하겠지. 야,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포함한다는 게 아니 2만 가지고 있어도 적어도 한 개잖아. 2, 3 가지는 경우, 2, 3, 5 가지는 경우
2, 3, 5, 7 가지는 경우 다 따져야 되는 거지. 그 경우가 너무 많다고.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기엔 너무 경우가 많으니 전체에서 차라리 2, 3, 5, 7을 제외한 2, 3, 5, 7을 제외한 나머지로들만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들을 빼자는 거야. 그럼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7제곱일 거고, 자 거기에서 소수를 제외 2, 3, 5, 7을 제외 2, 1, 4, 6으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 2의 세제곱을 빼주면 적어도 하나의 부분집합을 가지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2의 7제곱이 현재 128일 거고, 거기서 세제곱인 8을 뺄 거니까 얘가 120개가 나오는 거지. 자 여기 요거 내용이 이해가 되니?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 거야. 모두 다 제외시키고 다시 해서 1, 4, 6으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만 빼주면 결국은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너희들 이게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이라고 기억나니? 여사건 확률 기억나니?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